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극장 앞에서 곧 6시 10분경에 제28차 윤석열 퇴진 대구 촛불 대행진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를 계속하면서 또 다양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경에 제가 정식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 막간 사회자로 또 다시 10분간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휴일 주말 오후에 평안하게 쉬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워낙 나라 상황이 급박하여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뒤쪽에 또 춤추고 노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울려서 나라 걱정을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집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휴일을 즐기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 같이 우리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이게 좀 웃기는 게 거의 유키존더 블록보다 진행 시트지가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입장이 윤석열을 타이르자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타이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바람에 아마 그거가 타도하자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는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은 시트지가 있어서 타도하자밖에 안 보이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온 국민이 원한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3번씩 하나? 한 번만 합니까? 예? 딛고 3번.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몰아내자만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원한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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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기본 구호겠고요. 두 번째 구호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후쿠시마 핵오염수. 잘 아시죠?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지구 환경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동해를 거쳐서 동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멀리 갑니다. 대서양 인도는 다 갑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호가 되게 어렵네요.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방조. 그렇게 안전하면 윤석열 네가 다 무라. 요 글자가 맞겠네요. 다 처무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구호 자신 있습니까? 한번 구호 한번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호예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방조. 그렇게 안전하면 윤석열 네가 다 처무라. 다 쳐무라. 다 쳐무라. 요거는 우리 특히 TK, PK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구호죠. 그죠? 보통 이거 아닙니까? 네가 뭐라 오염수.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또 네가 가라 하와이에 이승만이 마지막에 하와이 가서 죽었죠. 그 이승만의 공안 통치 그리고 그런 안보의식, 미국과 일본만 따라다니고 중국, 러시아를 다 적으로 삼는 바보 같은 정말 국익을 훼손하는 그따위 실리를 저버린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하고 똑같이 네가 다 처무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하도록 하고요.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일본 사찰단 생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재밌는 게 많네요. 한 5개만 해볼까요?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대통령실부터 식수로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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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리터 정도 먹어도 된다 그랬죠.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양이동 열사의 뜻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건설 노동자 간부였던 양이동 열사의 분신 5월 1일 메이데이 때 노동절 때 있었죠. 근데 지금 지속적인 노동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캡사이신까지 쏘겠다는 전두환 때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망동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 탄압이 극렬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구호를 한번 외쳤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참사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저도 오발령이 있던 시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문자가 오더라고. 근데
왜 위험한지 어디로 가라는지 말은 없어요. 그냥 위험하니 알아서 짱 박히세요. 아니 어디로 박히란 얘기지? 용산으로? 용산이 안전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약간 비겁하게 수도서울을 버리고 바로 대구로 도주를 했습니다. 대구 안전하다는 걸 뭐 한국전쟁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민군이 안 왔으니까. 문자를 받고 7시경에 기차를 타려니까 7시 3분에 뻥이야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뻥이라고? 어떡하지? 대구로 도주하려다가 서울을 지켜야 되나? 근데 제가 지하철에 있다가 경로석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문자 뜰 때 동시에 그분하고 제가 표정이 묘한, 평소에 정치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는데 이분 표정이 저를 보면서 바로 욕을 하시더라고. 뭐야 이러시더라고. 그래 저도 동시에 뭐야 이러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오발령 안보가 안 보인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자 오늘 또 미디어 워치의 변희재 대표가 연사로 또 오십니다. 윤석열 퇴진 김가미 특검 제28차 대구 촛불 대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남태우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정보는 굳이 검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대구 스픽스 그 다음에 대구의 소리 심지어 남태우 TV 3,500명밖에 없는데 저기에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생방송 잘 안 해봐서 설정 잘못해가지고 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행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동시간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집회도 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촛불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수로 배출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이 빼고 다 우리가 배출했어요. 심지어 그럼 이 죄를 씻으려면 우리가 집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바로 옆에 삼덕동 살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와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를 한 대 외치고 경건하게 민중놀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 끝부분만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원한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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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까 연습하셨죠? 어렵습니다. 일본 해고염수 투기 방조. 그렇게 안전하면 윤석열 네가 다 쳐물어. 다 쳐물어. 쳐물어. 다 쳐물어. 요거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만 잘할 수 있는 대구 표준말로 했습니다. 다 쳐물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구호는 그때그때 맞춰서 또 주제별로 해보도록 하죠. 조금 주의가 시끄럽습니다만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과 최근에 양이동 열사 노동탄압의 한거에서 싸우신 양이동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진심 엄청난 분노의 감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 심각하게 분노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의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이 올 수 있는 사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안에 파괴된 핵연료봉 하나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100톤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원전 부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전 부지가 가득 찼으면은 또 다른 부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바다가 옆에 있다고 거기에 버린다는 것이 바다가 자기들 것도 아니고 그 바다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핵종 제거
제거 설비를 통해서 핵종이 거의 다 제거됐다. 오직 삼중수소만이 잘 제거되지 않았으나 이것을 물에 타고 계속 희석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중수소는 어떤 물질인가? 물론 방사능 물질들이 다 우리에게 큰 위험이지만 삼중수소는 특별히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식 기능을 교란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가서 바다에 있는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과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지 인간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중수소가 해양 생태계에서 고농도로 농축된 다음에는 바로 인간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그 물질은 바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내부 피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될 것이 확정적인 일을 지금 일본은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나라 한국에 오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함에도 진즉에 이 정부는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오염수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마시고 왔어야죠. 맞아요. 이것이 정말 안전하다면, 방사능 물질이 제거가 되는 것이라면 이 소란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이 쇼를 하는 겁니다. IAEA를 데리고 와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옆 나라까지 불러들여서 안전하다고 쇼를 합니다. 그 쇼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놀아나야 됩니까? 왜 거기를 거들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맞습니까? 일본 정부는 그전부터 원전은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자부해온 정부입니다. 원전은 안전하고 우리는 과학 강국이다, 그렇게 장담했던 정부가 지금 벌인 일은 전 인류에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매일매일 석고 대제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험한 오염수를 길이 모든 생명을 위협하게끔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핵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약 혹여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늦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거기 그림에 맞춰주려고 길을 쓰고 외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현수막 붙였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리수라고 쓰고 있고, 괴담 유포자들을 규탄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괴담이라니요? 국민이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괴담 유포한다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일본에 한때 54기까지 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3기 그리고 3기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웃한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중국에는 55기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23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동쪽 해안, 즉 우리의 서쪽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그 연안의 원전이 즐비합니다. 앞으로 이 동아시아에 원전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국은 원전 밀집도 1위의 나라입니다. 다음에 핵사고가 일어난다면 아마 한국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핵사고가 났을 때, 또 방사능 오염수가 이렇게 매일 발생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때 또다시 세계인은 그걸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수가 혹여 발생하더라도 절대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혹여 핵사고가 일어나 또 이와 같은 오염수가 발생했을 때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 정부, 중국 정부와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막지 못하면 100년, 200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원전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녹색당은 원전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서울에서는 새벽부터 울린 대피 경보 때문에 순식간에 당연한 일상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주어진 일상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일은 옛 과거나 먼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전범기를 달고 일본 군함이 입항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전범기를 달고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라도 됩니까? 전범기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된 깃발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범기를 전범기라고 부르지 못하고 햇살무늬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부산에는 전범기가 난 일본 군함이 들어오고 지금 포천에서는 한미연합 화력 경멸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 훈련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실기동,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천 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승진 훈련장은 군사 분계선에서 30km 정도밖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이 전쟁의 시작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평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경멸할 대상으로 보고 적대적인 훈련을 한다면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화력 경멸 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청년 학생들은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승진 훈련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한 청년 학생들의 당연한 외침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농성 중인 청년 학생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2명을 연행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을 한다는 게 말이라도 됩니까? 얼마 전 고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고 연행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년 학생들을 연행해 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 경매훈련을 경멸시킵시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키는 전쟁각 윤석열을 경멸시킵시다. 진정한 평화는 윤석열 퇴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화력 경매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부정을 인사드립니다. 부정! 네, 오늘 대구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더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 사회 보시는 우리 남태우 배우님과 이 박진영 평론가님 두 분 저와 모두 한 30년 정도 인연이 있습니다. 30년 정도 인연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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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공연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로 좀 꾸며봤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빗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구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춤춘 놈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구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면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춤춘 놈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대구 시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4.5 3대 크로칸슈 앞에 맛집에 계신 분들 대구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대구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대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한일극장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정도 용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대구는 대한민국의 섬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 사람만 마시고 광주 사람만 마시고 대구 사람 안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압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많이 찍었다는 거 잘 압니다. 자, 찍고 나니 사실 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 민주당 찍으라 이런 말 드릴 생각 없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진짜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 정도면 대통령 해도 됩니다.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는 사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도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편안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 번이라도 흔들어 주세요. 윤석열은 아닙니다. 진짜 윤석열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미국에 뺏기고 일본에 뺏길 판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핸드폰 쓰잖아요.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금융기업 빼고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조회사로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IRA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하는 거 삼성 보고 못하게 합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반대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업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 편을 못 듭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 이런 식이면.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대통령 홍준표 시켜도 저 반대 안 할게요. 자, 다음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셔서 또 시켜도 저 반대 안 할게요. 그러나 윤석열은 안 됩니다. 또 한 번 해치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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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알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얼마나 본인의 정권이 위기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떨어져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윤석열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권성동 의원이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습니다. 맞죠, 그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반대했습니다. 대구의 조영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정권 초반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후쿠시마 오염수 속으로 다 반대해요. 윤석열이 두려워서 그냥 말 못할 뿐이에요. 왜? 윤석열이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본인들이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석열이 공천권이 없어지는 순간에 윤석열 몰아내는데 동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좀 더 앞서서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 자리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 윤석열을 가장 많이 찍었던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 탄핵하라라고 과감하게 외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1월 달에 윤석열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 김건희 패스트트랙 특검이 12월이나 1월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성윤 검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통과되면 검찰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검찰도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올 12월 내년 1월이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싸워나갑시다. 윤석열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을, 윤석열을 가장 많이 뽑아준 대구에서 시작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약속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태우 선배님이 저를 이 한동훈 검찰과 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놀면서 싸우고 있고요. 한동훈이 목숨 걸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대구에 제가 아마 태극기 집회만 거의 100번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제가 2번 정도 여기에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촛불 집회는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태극기 집회든 연합 집회든 촛불 집회든 저는 항상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와서 날뛰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조작날조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작날조 수사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우리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전 6년째 이 이유에 다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촛불 들었을 때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제 4팀이었는데 자 솔직히 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일부라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태블릿 PC 일부라도 완전히 증거를 조작날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걸 알고도 윤석열 한동훈을 잘한다 그렇게 응원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초반에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보수 진영에서 설마 대한민국 검찰 특검이 그렇게까지 조작을 날조했겠냐 증거를 제가 계속 보수를 막아왔었던 입장이었는데 원래 제가 이거를 조사하게 된 것도 난 보수에서 이렇게 괴담을 유포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서 이 태블릿 같은 것들은 조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증을 하려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무지막지하게 조작날조한 거를 제가 밝혀내게 된 거고 그러다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이 중앙지검 1차, 3차장일 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구속되고 1년 동안 투입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지금 또한 4년 이상 다 또다시 계속된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 조회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완벽하게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스스로 수사했던 장시호 태블릿 PC는 완전히 증거를 조작날조했다는 걸 제가 다 밝혀냈고 제 책 제목에 윤석열 한동훈은 증거를 조작날조했다 이렇게 제목을 걸었고 전 한동훈에게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자백하라고. 자, 이 정도 했는데도 그렇게 입 나불나불 거리고 조금만 자기 비판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 한동훈이 지금 6개월째 입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진실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 저하고 김용민 목사는요 윤석열이 취임하기도 전에 저희는 퇴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 그 퇴임 집회 때 첫 번째 퇴진 집회 때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이에요. 취임하기 전에도 우리가 퇴진을 주장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의사협회 최대진 회장이 정확히 짚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떤 자들이냐, 어떠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의사 기준으로 따지면요, 환자가 들어왔으면 의사는 메스를 들고 정확히 수술해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지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지들의 출세를 위해서, 혹은 지들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의 나이프로 난도질을 해버려가지고 더 크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더 큰 치료비를 받고, 환자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놈 들어왔다 해가지고 의사가 칼 들고 난도질 해가지고 그 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게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검사라는 직업 뭐하는 직업이에요? 범죄가 들어왔을 때 그 메스를 들고 범죄를 딱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처벌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 자들은 지들이 출세하려고 칼로 난도질을 하면서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고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걸 다 밝혀졌는데, 그런 자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하면은 그거 볼 거 있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그 자들이 했던 짓들 쭉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검찰 때는 밀실에 숨어가지고 증거를 조작날조 해가지고 이른바 판사도 속이고 막 속였는데, 지금은 어떤 짓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법무장관실 가가지고 전체 국민들을 막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의 무슨 실정을 더 논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앞으로 뭐 더 잘해보겠다, 아무 의미 없죠. 이걸 놔두면 놔둘수록 더 큰 사회적 범죄, 나중에 윤석열 끌려내려면요 아마 1년 동안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확한 증거를 다 잡지 못해서 그렇지 무수한 국정농단에 무수한 국정운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4년을 가져가는다? 4년 동안 정말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예측도 불허해요. 저는 그 후쿠시마 이 수산물 문제,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어떤 뭐 과학적인 판단을 갖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봐주자, 이런 정도 생각 갖고 있었으면요, 지금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일본 너희가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그럼 너희가 책임져, 요런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는 일본의 어떠한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보증을 서주려 달려든단 말입니다. 이건 전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자들은 일본의 국익을 한 거의 몇백조 원을 챙겨주고 퇴임 이후에 김건희 커바나 컨텐츠 재단으로 한 몇십조를 수금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익을 팔아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거 아닌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국익을 팔아가지고 자꾸 사익을 좀 챙기는 스타일들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안타깝게 이 TK 출신인데 이명박. 지금 스타일이 이명박과 비슷하거든요, 하는 짓들이 약간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에요, 이명박 측근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장전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검찰로서 조작날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런 놈들 플러스 알파, 국익을 팔아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이명박 애들 플러스 알파,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가장 나쁜 악의 축것들만 싹 다 모아놓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나라 일본에 갖다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좀 강조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저지르는 범죄들이요, 이거 증거 잡으려면요 재판하고 막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미 6년 전에 이 자들이 저질렀던 태블릿 조작은 제가 6년 동안 감옥 갔다 가지고 완벽하게 증거를 다 잡아낸 완제품입니다. 완제품. 이것만 가지고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까 우리 대구 스픽스에서 오셨는데, 어제 스픽스 서울에서 저하고 안진걸 소장, 김영민 목사 등이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를 1시간 반 동안 완전 분해한 그 방송을 찍었는데,
한번 스픽스 가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요, 한동훈이 악소리도 못 낸다는 거 다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이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PC 조작을 지금 촛불에 와서 얘기하지만은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거 태극기 집회 가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만세 차려가고 있는 여기 대구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랑 같이 윤석열 한동훈 박근혜를 조작해서 감옥 집어넣은 타도하자 조작검사 저랑 같이 외친 사람들이요, 다. 이분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이분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윤석열의 실정 이런 것들과 다르게 이자들이 6년 전에 저질렀던 태블릿 PC 조작 범죄는요,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보수 노인들, 이분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분들만 정신 차리면요, 제가 목표가 그럽니다. 윤석열 지지율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를. 아니, 지금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30%의 그 영남권 노인들, 저랑 같이 태극기 집회 같이 했던 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만 돌아서면 지지율 0%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끌어내는과 동시에 100%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그야말로 좌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머지 않았다. 예, 머지 않았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런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 민주당에 좀 때리는 분들,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목적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선 때 윤석열 심판하자, 저 좀 위험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총선 앞뒤로 어쨌든 권력의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거리 할지는 몰라요.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분들이 한 3년 전에 저랑 같이 테이크 집회 하셨던 분일 거예요, 아마 같이.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도요, 조금만 더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면요, 저런 분들도 같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같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래서 예, 총선 기다리지 말고 이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만 지면은 지지율 0% 만들어가지고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탄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스리랑카에서도 그렇게 끌어내리는 전례가 있듯이 윤석열은 국민적 지지율을 0% 만들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왔었고요. 내일도 이제 우리가 우리 박지성 교수님하고 같이 춘천에 가서 또 춘천이 대구만큼 보수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또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요, 생각보다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가 워낙 그냥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조금만 더 우리 더 뛰고, 여러분들 특히 대구에 그 아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태극기 노인분들에게도 그 욕하지 말고 많이 알려주세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정날조 해가지고 박근혜 잡아넣었다,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면요, 꽤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낮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통에 영상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아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퇴진 대구 촛불행동 운영위원장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먼저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함께 뒷구호 3번 꼭 외쳐 주십시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네, 이긴다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김건희 특검하라! 네, 오늘 정말 좌우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발언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의 정책의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이
지난 독재 군부 독재 정권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로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그런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일본에 굴종하고 미국에 굴종하면서 다 퍼주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의 모습에서 끔찍함을 느낍니다.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많이 모이시지 못했지만 다음 29차, 30차, 이제 벌써 30차가 다 돼갑니다. 작년 2월 28일 날 시작했던 촛불이 어느덧 6월이 됐습니다. 생뚱맞은 과수원길을 부를 거예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